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그런데 황 형사가 거침없이 피카츄를 매기더니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공포탄을 소비한 뒤 이제 실탄이다. 정말 쏠 것처럼 범죄자를 압도하죠. 그때 인지를 활용해 도주해보지만 그가 향한 곳은 막다른 옥상. 상철구! 이어서 마지막 발악을 해보는데 앞에 있는 형사는 마약팀 에이스 장재경.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낀 범죄자는 항목이야, 네가 이겼어. 바로 서렌을 갈겨버린다. 잡아라, 나 춥다. 그런데 체포는 안 하고 갑자기 한 과거를 회상하던 재경은 장철구, 하지마. 동료의 아킬레스건을 끊었던 철구를 떠올리며 눈에는 눈, 발목에는 발목을 시전해주죠. 한 달 뒤 장철규는 왼쪽 아킬레스건에 총을 맞았는데 총기 남용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가까이에서 발사가 됐다는 감식 결과네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감식 결과와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장철구 검거 약 한 달 전인 작년 12월 11일 당시 검거 작전 중에 왼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당한 안명호 경사. 평소에 많이 아끼던 후배라고 들었는데 더 빼도 박도 못할 정황에 더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사관의 혹시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확신에 찬 의심까지 더해집니다. 잡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전부 58,000% 사실이란 것이었죠.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몰린 이 상황에서 재경은 경찰 직무집행법 제10조 2항.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법 지식과 규정대로 공포탄 2회 발사했으며 상대가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상황에서 하반신을 향해 실탄 발사했습니다. 더 완벽한 논리로 특정 부위를 노려서 발사한 바 없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고 이상입니다. 오히려 표창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철구를 다시 찾아간 재경은 왜 이래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긴 개뿔 그의 부상 부위를 풀더니 야, 경찰!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 좀 어떻게 하라고! 야, 경찰! 야, 단 1g의 망설임도 없이 이 새끼 말이야, 경찰! 곧바로 사이트만을 갈겨버리죠. 심지어 그 가위를 그대로 활용해 잘못 맞으면 평생 호수로 밥 먹는다. 진짜 참교육 신문이 무엇인지 정은혁 던지기 장소 문자 네가 보냈지. 나 그래서 잘 들어! 마지막이야. 보여주기 시작한다. 대체 뭐하는 경찰인 걸까요? 진짜 숨도 못 쉬는 지리는 드라마 커넥션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평범해 보이는 유치원 하원길 사이로 몹시 초조해 보이는 여자가 한 오토바이를 보더니 마치 뭐에 홀린 듯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출근 중인 한 여자와 그대로 부딪히고 저기요! 혼인 작살이 나버리죠. 저기요! 그런데 이거 봐요, 이거!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듯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걸 무시한 채 아줌마! 오로지 택배만 뜯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대놓고 아주 수상한 무언가를 아줌마! 미친 듯이 취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원 중이던 딸과 마주한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지만 괜찮으세요?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엄습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감과 그를 상해하는 절망뿐이었죠. 그렇게 현타에 빠져 도주하던 그때 이동 중이던 트럭과 충돌하며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몇 시간 뒤 여자는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이미 멘탈이 갈렸겠지만 그녀는 형사님 근데요. 네. 오히려 자신이 약이죠. 경찰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신종 약이에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심지어 신종 맞네. 그녀의 추리력과 아까 형사님이 척 보고는 모른다는 건 형사님이지 뭐. 통찰력은 거의 코난급입니다. 되게 센 건가 봐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재경은 끝이 없어. 너 잠깐 나와봐. 후배 경찰을 호출하는데 야, 반장님. 역시나 그녀의 정체는 근데 저 목격자 안현경제일보 기자야? 조심해. 베테랑 기자
윤진이었죠. 물어보는 거 주저주저 대답해주다가 네 이름 달고 기사 나간다? 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한편 이렇듯 우리의 일상이 미친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 안현 씨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양경찰서 팀 에이스 재경을 필두로 순식간에 모두를 검거하고 최종 보스 철구까지 잡아버리며 그는 최단기간 경감까지 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런 재경을 누군가 찾아오는데 오랜만이다. 재경의 표정과 축하해주러 온 건 아닐 거고 태도를 보건대 그런 있으면 해라. 결코 반가운 손님은 아닌 듯 보였죠. 더 늦기 전에 그의 이름은 너 보려고. 준서, 더 늦기 전에? 재경의 옛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남은 20년이야. 무려 7,300일 만이었습니다. 뭐가 더 이보다 늦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비록 미안하다 재경아. 진심 어린 사과로 보이긴 했지만 그때 난 20년이나 지난 지금 네 마음 편해지자고 내 용서 바라는 거라면 재경에겐 이미 못해줄 것 같다. 그의 사과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네 죄값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옛 친구를 떠나보낸 재경은 네가 장재경이니?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네.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 모두 사실이야? 무언가에 대한 고발 현장 가장 유력한 목격자는 준서야. 준서였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준서야.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재경과의 인연에 종지부를 찍었었죠. 너랑 나랑 친구잖아. 근데 나한테 뭐하러 숨겨? 아니야. 그 후 20년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그가 갑자기 찾아와 사과를 한 것이 너무나 찝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준서는 인적이 없는 웬 공사장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한편 같은 시각 재경이 승진 축하 회식이 끝나고 모두와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로 향하던 재경은 의미심장한 문자를 정력 거래 닥터? 받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낯익은 숫자가 188이. 재경아, 우리 SOS 기억하지? 분명 준서와 본인만 아는 비밀 숫자였던 SOS 188. SOS를 의미하는 숫자가 함께 와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 꺼져 있는 핸드폰 그리고 준서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에게 누군가의 급습이 이뤄집니다. 이어서 마치 꿈처럼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고 무려 사흘 뒤 재경이 눈을 뜬 곳은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셨어요? 한 지하철역 아니었죠. 반장님! 하지만 여전히 소주 58,000병은 먹은 듯 좀처럼 정신이 차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야. 안양시청역이요. 심지어 이거 어제 저한테 보낸 문자요. 던지 정보 맞죠? 자신이 납치당하기 전 받았던 문자를 그대로 후배한테 보내놨었죠. 7시 20분까지 여기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지난 3일간의 그 무엇도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죠. 허나 그럼에도 지금 시야 7시 26분이요. 명불 에이스답게 괜찮으세요? 몸을 가눌 수 있게 되자마자 문자에 제보된 범인을 잡기 위한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거래 장소에 대한 정보밖에 없는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용의자였죠. 가방을 많이 든 자, 불안한 눈빛을 보이는 자, 눈치를 보는 자 모두를 동시에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번 역 이어서 정훈역입니다. 거래 장소가 다가오고 지속해서 눈치를 보던 한 여자를 주시하지만 네 놈이 잘생겨서 쳐다본 거였죠.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답게 신속하게 추적자를 나눈 뒤 곧바로 남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허나 그 또한 베테랑 거래범이었죠. 곧바로 눈치채고 도주를 시작하지만 시민과 부딪혀버리고 물건을 포기한 채 런을 이어갑니다. 인근 87세지 맡겨주세요. 평소의 재경이었으면 금방 잡았겠지만 현재의 그는 조금만 뛰어도 토할 것 같았죠. 결국 피지컬보단 경험과 뇌지컬을 활용 끝내 범인과 무서워 죽겠네. 여기 좀 있어라 총각. 마주한다. 경찰 죄송해요.
강그라 쏜다. 하지만 제 컨디션이 아닌 그는 결국 허무하게 당해버리고 말죠. 몇 분 뒤 겨우 정신을 차리지만 없어요. 범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 심지어 그놈이 가져갔어요, 총. 총까지 도난당합니다. 제가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네. 이어서 편의점으로 향한 그는 미친 듯한 갈증에 연가시를 찍기 시작하고 다지금 준서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여전히 연락이 닿질 않았죠. 그런데 4,400원입니다. 그의 안주머니에 아주 낯익은 알약이 신종약이 들어있습니다. 손님, 그리고 그때 그에게 문자 제보를 했던 번호로부터 의미심장한 동영상이 무언가에 잔뜩 취한 듯한 본인의 모습이 보였죠. 화면 속 자신은 거진 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쓰지 마요. 이어진 문자는 약 챙겨 드시고 조만간 봅시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정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F팀 경찰 재경이 타이에 중독된 것이었죠. 새벽 같은 시각 왜 그래? 인근 공사장에선 끔찍하게 추락한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는 누가 죽어? 윤진의 지인으로 보였죠. 한편 창창하던 재경의 인생은 그놈이 가져갔어요, 총. 불과 사흘 만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환각 증상은 없다. 이 구역감, 현기증, 이 손떨림. 지금 이 상태는 약에 대한 거부 반응인 거야. 이어서 누굴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걸까? 유력 용의자들을 떠올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래 장철구. 그래 네가 나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철구가 가장 유력했지만 재경아 188이 준서와 자신만 아는 비밀 숫자를 그가 알고 있을 리 없었죠. 근데 박준선. 하지만 준서라기엔 그 동기가 전무한 상태. 도무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 지금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일단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홀로 사건을 타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같은 시각 공사장에 추락한 시체의 증거품을 옮기던 경찰들은 어? 이거 패턴도 없고 비밀번호도 없이 그냥 켜지는데요? 다소 특이한 점을 캐치하는데 그때 급하게 나가던 재경과 마주치죠. 강경강, 이어서 이제 뭐 이거 나랑 동급이다, 그지? 예. 자신을 비꼬는 선배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준서에게 58,000번째 전화를 거는데 드디어 연결음이 가기 시작함과 동시에 증거품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뭐야 이거? 받아봐. 박준선. 여보세요? 바로 박준선, 너 지금 어디야? 준서가 정 반장님. 공사장에서 추락했던 시체였던 것이었죠. 피로동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금요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재경은 멘탈적 데미지와 금단 증상이 겹치며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까지 되어버리지만 준서가 사망한 지금 현재 남은 유일한 용의자이자 사건의 실마리 철구를 찾아가기 위해 사각종합병원으로 가주세요. 그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우리 SOS 기억하지? 하지만 결국 의식을 잃게 되고 반장님.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뜨게 되죠. 심지어 이미 체열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 피해서 약성분이 나오면 안 돼. 들키는 건 시간 문제란 뜻이었죠. 이에 재경은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마치 좀비 마냥 체육 카트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우선 지르고 봅니다. 저기요! 그렇게 자신의 체열통은 찾았지만 문제는 보관이 된 이 공간에서 이것을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원샷을 갈겨버리죠.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준 약은 할 수 있어. 지리는 의지력으로
산산조각 내버리죠. 이어서 테리 뺨치는 파워창으로 도주까지 성공합니다. 1시간 뒤 이후 행적에 대한 CCTV는 없습니까? 제격은 어느새 복도에서 사라진 뒤로는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죠. 심지어 연락도 안 되는 데다가 약물 중독 같았어요. 그를 목격했던 의사에게서 응급실에 있다 보면 양료 과다복용해서 실려오는 사람들 간간히 보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딱 그 모양이었다니까요. 충격적 진술까지 듣게 됩니다. 얼굴이 창백한 게 그렇게 서서히 의식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던 그때 분명히 체열한 이유입니까? 재경이 다시 나타나고 본인이 체열에 동의한 바는 없고 이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도 없고 팔에 주사 바늘 자국도 없었는데 오로지 말빨 하나로 이영우 선생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체열을 결정하신 건가요? 분위기를 뒤바꾸기 시작하죠. 응급실에 실려오는 약 복용한 사람들 형사들 오기 전에 협조 요청 받아내서 체열하고 잡아놓는 일이 많으니까. 의사의 논리도 분명 영장이야 뭐 사후에 받던지 말던지 그 뭐 내 알 바 아니고요. 일리 있는 주장이었지만 소속이 어떻게 돼요? 인턴은 아니신 것 같고 레지던트? 몇 년 차?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는 압박과 더불어 그건 왜 물으세요? 이게 마약 사건입니까? 아니 부병 내가 봤을 때 아니 아까 말한 증상이면 마약 사건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나요? 선생님 본인의 짧은 응급실 경험 말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고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란 점을 부각시키며 그럼 왜 본인 혈액을 없앤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허락 없이 먹으면 내 피 당신들 마음대로 이런저런 검사하는 거 당연히 불법이니까. 본질을 흐리기 시작하고 김형사 마지막 활용정점으로 내가 마약을 한 거 같다는데?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요 안현서 마약팀 장재경 경감입니다. 마약 하는 경찰이 아니라 마약 잡는 경찰. 자신의 커리어까지 읊자 아니 아까 급체를 해서 몸이 안 좋았는데 내 허락도 없이 체열을 해내가니까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에? 빠르게 퍼지던 의심의 불씨들은 저 때문에 다치셨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식간에 진화돼 버리죠. 이어서 여긴 왜 오셨어요? 몰랐대. 재경이 이곳에 돌아온 진짜 이유이자 목표물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음료수들 한잔 하고 오세요. 아킬레스건은 끊겼어도 족발은 끊지 못하는 얼굴 보자며. 내가? 보스 장철구를 찾아간 뒤 박준서는 어떻게 아냐? 곧바로 본론을 꺼내버리죠. 박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가도 너 이거 본 적 있지? 아니 그때 뭔 소리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은 누구한테 시켰어? 왜? 누가 우리 장반장 괴롭혀? 애매한 태도를 일관하는 그에게 박준서는 왜 죽였냐? 박준서가 흥미롭네. 우리 장재경이가 이렇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날 떠보는 거 본 말이야. 재경은 이곳을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왜 이래 또? 어? 야야야야야 나 그런 새끼 몰라. 세팅하기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야 장반장 나 그런 새끼 모른다고. 야 경찰. 야 이 새끼들아. 야 경찰. 야 나도. 이어서 이 새끼 말이야 경찰이야. 에피타이저 펀치를 매겨준 뒤 죽이지 마. 백윤식 뺨치는 너 잘못 맞으면 평생 호수로 밥 먹는다. 지리는 협박을 시작했던 곳이었죠.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찬다. 정력 던지기 장소 문자 네가 보냈지? 아니면 박준서 시켰나? 아니면 다른 애들 시켰어? 누구야? 이름 대. 나 그런 잘 들어. 재경은 현재 박준서 네가 죽였잖아. 경찰로서의 신문이 아닌 네가 다 시킨 거잖아. 오직 마지막이야. 복수에 하나, 복수에 의한 둘. 복수를 위한 악의 화신이 되어 있었죠. 이에 철구는 방광 이슈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네가 그런 게 아니면 누구야? 이름 대. 몰라. 그리고 결국 약에 대해서 들었어. 지금 누가 돌리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윤 사장의 닥터야? 그거 몰라. 철구가 잡힌 지금 윤 사장 유통만 해? 텅 비어버린 지하시장을 닥터도 돈 내놔가지고 파는 놈이야. 제대로 차지한 놈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 몰라. 나름 이 바닥 보스였던 철구라도 윤 사장을 모를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온라인으로만 돌리는 놈이라 얼굴도 모르고 사는데도 몰라. 그리고 지금은 윤 사장이지만 독전 이 선생도 울고 갈 내일은 김 사장이지 이 사장이지. 지독한 철두철미함과 아무도 모르자고. 깔끔한 작업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박준서는 나 그런 이름 진짜 처음 들어. 내가 이거 너도 죽였지. 그 새끼 내가 뭐하러 죽이냐. 한편 같은 시각 재경이 권총을 훔친 채 달아났던 사내 또한 이러실 게 아니라 일단 몸부터 피하시죠. 거래 실패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통책이 바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윤 사장님. 윤 사장이었죠. 사실상 돈도 물건도 지키지 못한 그가 들어보는 게 썩 반갑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이를 당당할 수 있던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자신이 이번 거래에서 저희 쪽에서 먼저 연락하는 순간 닥터와의 거래는 그친 거. 제조업자의 유일한 연락책이며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뭐 지금 당장에 레몬병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품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윤 사장님하고 직거래 안 하는 거 보면 계속 저를 통해서 사업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에 윤 사장은 자신의 몹시 불편한 심기를 말 한마디 없이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와이어가 너무 짧아서 교체 좀 하겠습니다. 자신을 거스르는 자의 말로는 이렇다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언의 협박 그 자체였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협상의 주도권은 이번 주 내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내일 자정까지로 합시다. 윤 사장에게 넘어가고 자정 넘기면 나도 레몬뽕 유통업 접고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집중할 테니까 이제 협상의 단계를 넘어 두 분 이름으로 두 사람의 이 방 예약도 잡을 거고 생존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세요. 이어서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닥터가 저 새끼 제끼고 더 끔찍한 이야기가 우리랑 직거래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오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는 그 조건으로 저희가 장재경 납치해서 약먹인 거잖아요. 재경도 포함돼 있는 닥터는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장재경을. 아주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까트지가 이를 알 리가 없는 재경은 네, 저쪽에 내려주십시오. 자신이 납치된 후 처음 다시 기억이 돌아왔던 장소인 안현 시청역으로 향합니다. 이어서 초에이스 경찰답게 CCTV로 놈들의 동선을 계산한 뒤 곧 모니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게다가 뭘 보는 거지? 3-4번 출입문. 의도적으로 특정 번호 출입문에 놓고 간 정황까지 캐치하게 됩니다. 놈들은 정운역 3-4번 출입문에서 약 던지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열차에 타길 바랬어. 그렇게 그 말은 내가 그 야구 모자를 검거하길 바랬다는 거야.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지만 윤 사장은 누구고 닥터는 또 누구야? 근본적인 의문점은 그 야구 모자가 윤 사장이야.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죠. 특히 1882. 준소와 자신만의 시크릿 넘버인 재경아, 우리 SOS 기억하지? 1882를 근데 닥터란 놈이 알고 있다는 것이 박준서는 죽었다. 가장 꺼림칙했습니다. 이에 재경은 죽은 준서로부터 사건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아직 검신은 안 했죠? 그런데 아니요. 검시가 저도 그것 때문에 놀랐는데 벌써 검시 끝났고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돼 있습니다. 이어서 검시한 검사가 누굽니까? 아주 낯익고도 그 박태진 검사라고 뭐 형사일과 부부장입니다. 싸늘한 이름이 들려오죠. 심지어 예?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선배는 이제 좀 가지. 갑작스레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 솔직히 얘기 가지고 아주 예민하고도 시시콜콜 설명할 사항도 아니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원래의 장재경 경감이었다면 물러났겠지만 현재의 재경은 맞죠?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죠. 밑값을 반대로 보여주는 무지성 돌파를 선보입니다. 재빠르게 화장실로 숨은 그는 휴대폰 통화 목록부터 뒤지기 시작하고 그 목록에서 박태진 검사라고 박태진이란 사람과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금요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정도입니다. 사망 직전 통화를 한 사실과 오윤진의 이름까지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카오스가 열린 가운데 이를 한층 더 가중시킬 약은 드셨나봐. 닥터의 문자까지 받게 됩니다. 내가 아까 낮에 알아보라고 했던 전화번호 있지? 그 대포폰. 이에 재경은 지금 시간 끌 테니까 지금 위치 추적해. 재빨리 덫을 놓고 그를 추적해보는데 너 누구야? 누구냐 너? 위치 추적 긴급으로 부탁합니다. 누굴까? 닥터는 마치 네가 1882를 어떻게 알지? 나니깐 알지. 재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박준서는 죽었어. 나 박준서라고 안 했는데? 이제 어디부터 가실 건가? 박준서 장례식장?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놓친 그놈 잡으러? 그의 생각을 읽으며 조롱하기 시작하죠. 박준서랑 마약은 무슨 관계지? 날 마약에 중독시킨 이유는? 심지어 정지동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정지동? 닥터는 지금 안현대학병원 안치실에 있을 겁니다. 안현대학병원. 준서의 장례식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1시간 뒤 장례식에 도착하자마자 윤진과 마주한 재경은 곧바로 그녀에게 돌진하죠. 사실 그들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2월 22일 박준서랑 무슨 얘기했어? 뭐? 준서 죽기 하루 전날 무슨 얘기했냐고. 이에 윤진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 준서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던 그 순간 윤진아. 그 장본인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중 전화였는데 나도 깜빡하고 전화 안 했어. 재경에게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깜빡했다고?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죠. 야, 넌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취조하러 왔냐? 우선 재경은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죽어라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검 없이요? 예,
검사가 가족 동의 받았다면서 부검 필요 없다고 바로 장례 진행하기로 했다던데요. 검사의 입김으로 인해 장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야, 어디 가는데? 뭐냐고? 멈춰요! 당신 뭐야? 왜 어디라고 와서 그래요? 죽고 싶어? 경찰입니다. 놓으세요. 재경이야, 재경이. 정재경? 다행히 염습하기 직전에 도착한 재경은 준서의 얼굴부터 확인한다. 혹시 준서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과 네 마음 편해지자고 내 용서 바라는 거라면 난 못해줄 것 같다. 매몰차게 떠나보냈던 그와의 마지막이 교차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잡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죠. 직접 목격한 게 맞아? 사실 그날의 일이 발생하기 전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영웅 염습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더더욱 부검을 합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글을 보낼 순 없었죠. 부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서 사망에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부검 허락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리하고 있는 모두에게 박준서 사망 추정 시간 2024년 2월 23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피로동 건설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두개골 파열과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 재경. 부검을 해야만 하는 근거를 근데 이상한 건 투신한 위치로 추정되는 건물 9층에서 준서의 구두가 발견됐는데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9층이 아닌 1층에 있었다는 겁니다. 낱낱이 읊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뭐가 이상한데?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죠. 바로 고등학교의 또 다른 동창들이자 재경이구나. 나 원종수야. 준서가 죽기 직전 통화했던 10시 10분 원종수. 너도 재경이 오랜만인가? 제격이 용의선상에 존재하는 20년 만이네. 나 태진이. 10시 18분 박태진. 용의자들이었죠. 살아있으니까 보긴 본다. 10시 30분 오치현. 이에 재경은 또다시 거실을 왜 네가 나갔어? 코난을 빙의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있었어. 부부장 검사가 시간이 있어서 검실을 나왔다고?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이게 박준서에서 나온 건 아니고? 검사가 검시 나가는 게 이상한 건가? 논리적으로 자살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가 뭐야? 9층까지 가는 계단에서 족적 나왔어? 공사장 계단에서는 발견된 준서의 신발과 동일한 족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준서가 자살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뭔데? 확실한 의문점들을 파헤쳐보는데 자살의 정황이 있으니까. 뜻밖의 대답이 등장하죠. 준서 딸 윤희 준서에겐 6년 병수발 끝에 그렇게 보내고 걔 많이 힘들어했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재경이 몰랐던 아픔이 존재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았고. 야 그만들 해라. 허나 그렇다고 진행하세요.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움직이는 새끼는 다 범인이야!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얘 되게 웃긴다.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하게 준서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가 왜 자살하는지 얘기 안 했어. 정말 정황만 가지고 자살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들의 공통적인 허점을 그렇잖아. 정황상 그렇다고 하면서 정작 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안 할까? 어? 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 제대로 까발리며 원종수, 그날의 진실에 대해 박태진, 오치현. 다시 한번 묻기 시작합니다. 자살 추정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너희 셋과 통화한 건 10시 10분 이후. 준서가 정말 자살이라면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초반에 이뤄졌던 재경의 모든 질문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아까 자살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준서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을 텐데 왜 그걸 다들 숨기려고 하지? 바로 이 질문까지 오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뭔데 이 새끼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형사놀이야! 재경 특유의 논리적이고 강력한 화법은 준서가 누가 약을 먹여서 밀어버렸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망 사건은 100% 부검이야. 근데 왜 안 하지? 이를 꿀먹은 벙어리로 만들었고 왜 부검 없이 다들 빨리 장례부터 치르려고 하는 거야? 어? 준서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다들 이러는 거야? 결국 그래 전화 왔었다. 종수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태진이나 치현이한테 간 건 나도 몰랐고 허나 그냥 일상 안부 전화였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는 니들도 이상하지 않아? 단 한 원도 풀리지 않은 채 준서가 자살하기 1시간 남겨놓고 니들한테 각각 안부 전화를 남겼다는 게? 어? 누가 누구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야? 이야기가 쳇바퀴만 돌고 있던 그때 정재경 지켜보던 치현이 마동석하기 시작하고 정신 차려. 참관실이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 지켜보던 준서의 아내가 그만들 좀 하세요. 울분을 터뜨립니다. 친구 시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고도 친구예요? 현재 가장 심란하고 윤희 아빠, 나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그게 안부 전화든 뭐든 당신들은 전화라도 받았지. 나한테는 그마저도 없었다면. 그의 아내였죠. 그렇게 겨우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넌 꼭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냐? 윤진을 통해 저쪽이 메이저리그인데 동창들의 뒷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여튼 이놈의 인생은
맨날 마이너야. 이들의 리더로 보이는 원종수는 대기업의 금수저였고 부부장 검사인 박태진을 필두로 종수야, 일로 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끈끈하게 맺어져 있었죠. 그리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준서 딸 그나마 6년이라도 버틴 게 종수가 한 달에 500씩 약값에 치료비 대줘서 그런 거야.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무엇이 준수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이곳에 정말 닥터가 있긴 한 건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금방 올게요. 네, 천천히 오세요. 윤지는 준수 아내의 운전기사를 자처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딸과 남편까지 잃은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지는 어쩌다가 저렇게 돈돈돈 하면서 살게 된 거야? 윤진 또한 다른 동창들 못지않게 증권사 다니는 캐나다 교포놈하고 결혼을 해서 딸 예은이를 낳았는데 아주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예은이 낳고 2년인가? 이혼했어. 그러니까 딸은 남편이 캐나다에서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딸을 못 보는 것만으로도 지옥 같은 가운데 이 새끼가 밥벌이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엄청난 물가를 자랑하는 캐나다 양육비를 온전히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신문 기자 월급이 빤하잖아. 그제서야 재경은 누구보다 돈에 필사적이었던 그녀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 시각 대기 중인 윤진에게 올라가셨네. 수희 아저씨가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부터 온 그 등기 우편물인데 이 아빠한테 온 거 같은데 이거? 밀린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냥 저 주세요. 같은 시각 재경은 혹시 최근에 준서가 찾아오지 않았냐? 준서의 새로운 행적을 듣게 됩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왔었구나.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준서가 날 찾아왔었어. 준서가 주송을 찾은 이유는 생명보험 들 수 있겠냐고. 보험 때문이었죠. 생명보험? 심지어 대뜸 와서 생명보험을 3개나 들더라니까. 하나도 아닌데다가 법인 명의로? 자기가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 어딘가 구린내가 풀풀 나는 이 새끼 일주일 만에 이럴 거면서. 너무나 수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살하면 보험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단순히 보험금을 노린 행동이라기엔 너 2년 안에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지급 없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죠. 근데 그리고 이 대화를 진짜 이상한 대목은 여기서부터요. 태진이 엿듣더니 보험을 다 들더니 나더러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는 거야.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들 앞으로 나아가 준서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가쁜 유언장 발표에 나서죠. 준서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투스타 홀딩스의 허수정 대표를 통해 그 내용인즉슨 10억, 20억, 20억은 도합 그가 가입한 보험의 액수인 50억의 생명보험을 50억을 준서가 100% 소유한 법인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을 통해 들었습니다. 법인을 통해 가입했다는 정보와 이 유언장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소유주와 그 법인 주식 전부를 포함한 그 50억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명기했습니다. 50억을 받게 될 상속자의 이름이었죠. 같은 시각 소포 대부분이 생명보험임을 보고 기자의 촉이 발동한 윤진도 20억?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나 박준서가 100% 소유한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의 주식 전부를 동일 비율로 심지어 그 승계자는 장재경, 오윤진, 재경과 윤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위 사람이 승계한다. 정말 예측 따윈 불가능한 미친 드라마 커넥션. 다음 주 이 다음 내용인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커넥션. 타이로 약에 중독된 약팀 에이스 경찰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거대한 음모들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범죄 수사 스릴러인데요. 먼저 드라마 제목인 커넥션은 관련성, 연관성이란 뜻으로 인맥 혹은 유착 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말이죠.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져온 동창들과의 관계와 그날의 사건, 재경이 납치당해 약에 중독당하며 강제로 커넥션이 생겨버린 닥터와의 관계, 그리고 이와 마지막 갑자기 50억의 상속인이 되어버리며 만들어진 금전적인 커넥션까지 모든 것이 얽히고 뒤섞이며 모든 전개가 커넥션되는 초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작부터 몰아쳤던 지성 배우의 지리는 연기력과 미친 전개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몰입해서 봤는데요. 오랜만에 완전 재밌게 본 범죄 수사물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커넥션 1, 2화의 내용이고 매주 금, 토, 밤 10시 채널 SBS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3, 4화 소개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고 봐라.